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파워 앱 앱을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정이 안지민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테넌트 환경도 지금 생성해 놓은 그 환경인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앱 시작 관리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앱을, 파워 앱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앱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파워 앱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 부분은 조현진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파워 플랫폼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앱, 그냥 파워 비즈, 파워 B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파워 앱 같은 경우에는 코드 개발 없이 정말 로코드로 기존에 제공하는 템플릿을 가지고 정말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저희는 그 파워 플랫폼 중에서 이 파워 앱과 그냥 파워 오토메이트를 쓸 건데요. 파워 오토메이트는 이제 실제 파워 앱에서 이제 껍데기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거를 뒤에서 아까 쉐어포인트하고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배송을 해주는 그 부분은 실제 개발자가 API를 제공해주겠지만 만약에 개발된 API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연동해주는 그런 연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워 오토메이트가 실제로 연결해주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하는 부분은 MS가 AI 쪽 그 관련된 API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챗 앱이라든지 봇이라든지 그런 걸 요즘 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하려면 그런 보팅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AI API를 되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파워 앱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UI만 제공을 하고 뒷단에서 그 챗봇 앱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간단하게 보안 쪽 무슨 질문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오토메이트하고 연결해가지고 답을 주게끔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팀즈를 쓸 수 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학생들의 각각의 개인 성적이 있으면 그거를 DB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동을 해서 개별화된 수치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관심이 가지게 된 데모 영상도 호주에 있는 대학교 그 교수님이 팀즈하고 이 파워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들 개개인을 다 커스터마이징 데이터들을 쫙 뽑아내가지고 거기에 맞는 리포팅을 착 던져주고 수준별로 학습하는 걸 착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저도 이걸 스터디를 시작을 했는데 신영근님이 지금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정말 굉장히 파워풀하게 쓸 수 있습니다. 미나 추억이죠. 네. 예. 이미 쓰고 계세요? 예, 제가 이미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기존에 고등학교다 보니까 기존에 네. 있는 그 저희 대입 정보를 학생이랑 학부모님한테 다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거를 정말 교육용에 쓰면 너무나 잘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로우 코드지 일반 선생님들한테는 이 화면을 여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어렵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잘하는 사람이 뭐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걸 네, 뭐 선생님들이 맞아요.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엑셀 쓰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팀즈도 사실 되게 어려워하세요. 예, 저희는 되게 그냥 쉽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사용하는데 네, 선생님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뭐 다들 알고는 있는데 이게 네. 진짜 개발자들한테나 진입 장벽이 낮은 로우 코드지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딸리는 거죠. 네, 사설 길었습니다. 일단 파워앱에 들어오셨으면 일단 환경을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지금 만들어 놓은 테넌트 환경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개발자 권한 안지미로 들어간지 확인을 하셨으면 여기서 저희는 이제 쉐어포인트에서 그대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기 만들기 누르셔도 되지만 요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요 쉐어포인트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계정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안지메에 대한 계정 정보가 뜰 거고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최근 사용한 사이트가 리스트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바로 올라오나요?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신 경우에는
보이세요? 지금 오류가 계속 나오네요. 파워앱 스튜디오에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오류가 뜨나요? 잠시만요. 이게 루핑이 도는 것처럼 계속. 지금은 파워앱 스튜디오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은가 본데요. 그런가 보네요. 401 에러가 나나요? 401 접속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창을 하나, 브라우저 하나 새로 띄우셔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시만요. 아예 다른 브라우저. 그래서 여기 안 뜨시는 경우에는 요 쉐어포인트 아까 들어간 곳에 보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사이트 정보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여기서 집어넣고 이동을 하셔도 되거든요. 잠시만요. 네. 브라우저에 전부 다 회사 이름 로그인돼 있어서. 이게 싱크해 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하더라고요. 요 쉐어포인트 정보도 메모장 제가 추가해. 일단 진행을 할게요. 네. 신영관님은 요 리스트 뜯나요? 예. 네. 넣어서 네. 있습니다. 하고 연결을 하면 이제 아까 기존의 쉐어포인트 테이블 정보를 그대로 갖고 와서 기존에 이미 파워 앱이 템플릿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템플릿으로 자동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보면 총 화면이 3개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 스크린 1에서는 전체 상품에 대한 목록을 다 볼 수 있는 게 뜨고, 그다음에 디테일 스크린 1에서는 뭐 상품을 클릭했을 때 상세 정보에 대한 화면이 뜰 거고요. 그리고 에디트 스크린에서는 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그 화면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앱에서는 요 에디트 스크린은 수정까지는 안 할 거고요. 요 브라우저 스크린하고 디테일 스크린 쪽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문할 수 있는 창들을 몇 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실제 주문을 연결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떴다 그러면 파워 앱 생성까지 성공을 하신 거니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조현진님 계속 에러가 날까요? 이제 뜨는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네. 그러면 조현진님 뜨실 동안 한 5분 정도 잠깐 신현무님 브레이크 하셔도 되고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깜빡하고 리스트 속성 안 정해놨는데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어떤 속성이요? 그거 저희 승인을 통해서 그 값 업데이트 속성 안 정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뒤로 가셨군요. 하고 계시군요. 예, 네, 그거 플로우에서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예, 초기화하시는 거 지금 랩 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네, 쭉쭉 하고 환경이 다 계세요. 조정이 됐어요. 네. 아니면 조현진님 엣지 브라우저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엣지 브라우저는 계속 준비 중인 상태로 나와요. 그래요? 네. 오류는 없어졌는데 네. 연결하게 되면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연결해서 목록을 넣으세요라고 나오고요. 네. 왜 목록은 넣으라고 나오지? 이게 쉐어포인트가 저도 어제 그랬는데 생성을 했는데도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나면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쉐어포인트 다시 들어가 보시면 쉐어포인트는 정상적으로 있는데?
보이세요? 네, 쉐어포인트. 거기에 그 새로 생성한 리스트에 대한 요 필드 값도 다 들어가 있나요? 네. 뭐지? 이게 접속자가 완전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접속이 좀 불안한가 보네요. 원래는 저희가 이 엔졸 랩을 리스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안정하게 되긴 되는데 리스트도 어차피 DB를 쉐어포인트 DB를 갖다 써야 되는 거라서 거기서도 한번 쉐어포인트를 연동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두 번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아예 이제 쉐어포인트에서 목록을 가져오는 걸로 수정을 하긴 했는데 저도 어제 그제 이걸 해보니까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빠졌나? 혹시 화면을 공유하실 수 있으세요? 잠시만요. 네. 네, 네, 이게 보입니다. 지금 브라우징 띄워놓은 거고, 이게 네. 그 쉐어포인트.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연결을 하는데, 네. 거기에 예. 여기 오른쪽에 그 쉐어포인트 사이트 연결에 그 블랭크 창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그 아까 쉐어포인트 전체 링크를 카피하셔가지고 네, 네, 복사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이동. 네네네. 이게 싱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바로바로 안 갖고 오더라고요. 이게 계속 안 뜨고 있어서, 뭐지? 여기서 안 뜬다는 거죠. 예, 예, 이제 들어오네요. 네. 이게 약간 동기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네. 제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앱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요 파워 앱 생성 체크 해주시고요. 그 굿즈 조회하면은 이제 저희가 기본으로 띄워놨고, 요거를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딸 학원 데려다 줘야 돼가지고. 아, 네네. 시영아님은 충분히 혼자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다가 나중에,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디스커션, 그 퓨전 웹,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기본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가져왔는데 이 브라우저 갤러리가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 갤러리에 그 데이터 원본이 요 PL00 굿즈 리스트 3번에서 가져왔다라는 게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대로 쓸 수는 없는데 아까 저희가 실제로 쉐어포인트 가져올 때 엑셀에 있는 데이터의 이름하고 그 인덱스 넘버 매칭을 좀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용자들이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좀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첫 번째 1이라는 값을 클릭을 해보면 왼쪽으로 기본적으로 파워 앱의 화면이 보면 왼쪽에는 요 트리뷰라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화면에 대한 각각 아이템에 대한 속성이 뭔지라는 거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기본적인 메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위 항목에서는 FX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요거를 클릭했을 때 안에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함수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레이블 값이라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클릭했을 때 속성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맨 처음에 해줘야 되는 게 굿즈 재고 그 조회 화면을 좀 예쁘게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인덱스 넘버이고 사용자들한테는 이게 상품명으로 보여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요 1을 클릭하시면 요 타이틀 1이라는 게 브라우저 갤러리에 타이틀 1이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시고
요 항목은 텍스트 속성으로 바꿔주시고요. 또 fx 수식 값을 this item, 지금은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고 점을 눌러보시면 이게 뭘로 나와야 되냐면 아이템 이름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불러왔기 때문에 이 아이템 이름을 클릭을 해보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이템 이름, 텀블러 네임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값, 요거는 이름이 이미 표시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이 상품이 승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표시를 해주게끔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요 그 서브 타이틀 2에 대해서는 텍스트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함수를 기존의 아이템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워버리고 아이템 값이 아니라 승인이 필요하니까 아까 need approval이라는 값을 줬기 때문에 이 need approval로 표시를 해줘라. 근데 이렇게 되면 뭔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글씨를 써주는 거죠. 승인 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표시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랩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여기 FX에다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승인의 대한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숫자를 클릭을 해보면 body1 선택이 되고요. body1의 값은 가격으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텍스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펑션 텍스트를 해주시고 수식은 여기에 랩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가격으로 표시하는데 이거는 기존 아이템에서 아이템 프라이스를 불러와서 1을 붙여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텀블러가 표시가 되고 승인이 필요한 항목인지 아닌지 표시가 되고 가격까지 나왔는데 이제 수량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기본으로서는 수량이 없기 때문에 수량 정보나 가격 정보가 둘 다 숫자였기 때문에 요 가격 정보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세요. 그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요 가격을 클릭을 하시고 body1을 클릭을 하시고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면 요게 그대로 카피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이게 수량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body1 1-1에 텍스트 속성을 놓고 요 값을 그대로 fx 함수를 집어줄게요. 그러면 재고로 표시해주고 이 항목은 this item의 quantity, 수량을 가져와서 개를 붙여서 표시해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까지는 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사실 사용자들이 상품에 대한 목록을 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상품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리자나 볼 부분이지 일반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걸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을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아이템, new 아이템 1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 값을 기본 값은 onSelect인데 이 onSelect은 얘를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눌렀을 때가 아니라 이거를 화면에서 숨기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동작에 대한 부분을 드롭다운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visible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visible 값을 true가 아니라 false로 해주면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화면에 대한 부분의 숨김은 아니면 오른쪽에 이 속성 필드에 대한 부분에 보면 아까 맞죠?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표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어를 하셔도 되세요. 이걸로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간혹 이 명령이 visible이 아니라 onSelect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랩을 하실 때는 이 명령을 선택하시고 펑션명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굿즈 조회 화면에 기본 프레임은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문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창을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전체 이거를 다 선택을 하려면 이 브라우저 갤러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갤러리가 클릭이 되고요. 갤러리 창을 이렇게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줄여서 실제 이 화면을 검색을 한 다음에 주문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할 때는 이 삽입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추, 버튼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클릭을 하셔서 단추라는 버튼이 하나 들어갔으면 여기 지금 버튼 1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요거의 디스플레이 네임 텍스트 표시는 단추가 아니라 주문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스플레이 속성은 요 오른쪽에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주문을 하기 전에 실제로 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리스트를 갖고 그리고 주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가베지 값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그 목록 리스트를 깨끗하게 하는 초기화 작업을 한번 먼저 해줄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지금 핸즈온 랩에 클리어 콜렉트 리스트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요걸 그대로 카피하셔서 주문을 선택하시고요. 요 버튼 1을 선택하시고 펑션 속성은 on select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 fx의 값을 false가 아니라 삭제를 해버리고 이게 클리어 콜렉트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디폴트는 900 굿즈 리스트로 이거 샘플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900 굿즈 리스트가 아니라 아까 보면 900 굿즈 리스트 3번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맞춰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하면 이 굿즈 리스트의 목록을 한번 초기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Alt 키를 누르고 주문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실제 한번 데모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주문 이렇게 했을 때 버튼이 클릭되는 것까지 확인하셨고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이 버튼들을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이 앱 실행 미리 보기를 안 눌러도 바로바로 화면에서 앱을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 리스트의 정보를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여기서는 모르는데 여기 보기에 이 컬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을 클릭을 해보면 실제 아까 리스트를 쉐어포인트에 있는 리스트를 쭉 갖고 온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면 이제 쉐어포인트 쪽하고 연결돼서 일단 리스트 정보까지는 정상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굿즈 기본 조회 화면까지는 저희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이 조회 화면 중에서 두 번째 화면이 있어요. 요 디테일 화면이 있는데 요 디테일 화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 조회 화면에서 각 항목을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뉴 아이템 만드는 단계부터 제가 지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다 그 계속 그 중간 체크 없이 가셔서 제가 요거 잠깐 네네. 네, 하시죠. 네. 네, 잠깐 기다릴게요. 제가 좀 빠른가요? 이게 단계 중간 체크 없이 그냥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 버튼 한번 뭐 만들거나 이게 약간 홀딩이 되면 네.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버튼,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버튼 정보가 바뀌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요거를 한번, 요 이름을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핸즈온 랩에 있는 이름하고 내가 실제로 클릭했을 때 이 이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펑션 네임들이.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특히 여기 핸즈온에 이 명령어 카피할 때 여기에서는 그냥 기본으로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내가 카피했을 때 바뀌어진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게 달라지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되셨을까요? 뉴 아이콘이죠. 뉴 아이템 아이콘 뉴 아이템을
기적을 시키는, 네. 아, 그거를 네. 지금 잠깐 그러면 보려고 하는데 못 쳐갖고. 아까 요 재고 여기까지는 하시고 new 네. 아이템 여기서요. 아, 여기까지는 안 갔고 갤러리에 예, 바디 추가하고 지금 아이콘 네임 요거 숨기는 것까지 지금.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거 그러니까 요게 화면에 놔둬도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조회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리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 아이콘, 뉴 아이콘 아이템 아이템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저처럼 아이템 1으로 표시될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요 위에 요 속성 정보를 클릭하셔가지고 요거를 기본은 on select로 되어 있으니까 쭉 내려가 보셔서 visible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값이 true로 되어 있으면 표시를 하는 거고 false로 되어 있으면 표시를 안 하는 거니까 이거를 false, false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숨겨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 속성 탭이 있어요. 여기에 표시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지금 끄기 돼 있죠. 요걸 다시 on하면 이렇게 켜지는 거고 여기 true 값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끄기 하면 false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고 그러면 요 주고 이제 요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기본 환경은 이제 구축을 한 거고 요 사이즈 조정까지는 하셨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추가해야 되니까 요 삽입 메뉴에 가보시면 버튼 단추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혹시 영어로 표시되시나요? 아니면 한글로 표시되시나요? 한글로 지금 표시가 되고 네네. 네. 단추 클릭하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위에 단추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적당하게 보기 좋은 위치로 내려놓고요. 요거 제목을 표시되는 이름을 바꿔줘야 되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요 오른쪽에 속성창에 보시면 텍스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단추를 지우고 주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색상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색 같은 거를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5번 단계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요 주문을 클릭하기 전에 일단 가브즈 값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리스트에 아까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 여기 브라우저 갤러리에 데이터가 요 PL 굿즈 리스트에서 불러왔잖아요. 쉐어포인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초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개 해놔서 PL 굿즈 리스트 3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현진님은 그냥 PL 굿즈 리스트라고 되어 있나요? 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초기화해주는 명령어를 하나 집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클릭을 하면 버튼, 저는 지금 하나 새로 만들어서 버튼 2가 될 거고요. 기본은 지금 버튼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버튼 1을 선택을 하고 이 속성 값은 클릭을 했을 때 동작을 해야 되니까 on select으로 맞춰놓고요. 그리고 명령어를 여기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요 fx 명령어 부분에서 기존의 false를 지워버리고 카피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요게 지금 저는 3에서 가져야 되니까 요 PL 굿즈 리스트에 있는 부분에 리스트를 들어서 콜렉션을 한번 초기화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위에 화면에 보시면 앱 있고 미리 보기라는 요 플레이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실제 미리 보기가 나오고요. 이게 스크롤을 위에 목록을 스크롤 롤다운 해보시면 화면이 보이는 것도 보이고 주문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뭔가 버튼이 눌러지는 건 보이는데 실제 지금 저희가 아무 액션을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을 닫고 실제 이게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보려면 이 보기 메뉴에 컬렉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리스트를 제대로 갖고 왔으면 요게 이제 컬렉션에 대한 미리 보기 값이 쭉 표시가 될 거예요. 컬렉션이 뭐지? 이게 안 나오면 실제 이 갤러리 아까 우리 그 굿즈 리스트 그 갤러리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안 나오나요? 네. 잠깐만요. 이번에 작업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위에 보기 메뉴에 데이터 원본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원본 클릭해 보시면 여기 쉐어포인트에서 아까 갖고 왔던 그 굿즈 리스트 값이 보이나요? 잠시만요. 네. 보기에 있는 건가요? 네, 보기 메뉴 위에 보기 메뉴. 원본에 거기서는 보여요. 지금 컬렉션 1으로 보이네요. 리스트 위에 걸 보이고요. 밑에 네. 리스트가 컬렉션 1으로 나오네요. 컬렉션 1으로 보이세요? 네. 요렇게 밑에 요렇게 쉐어포인트. 그건 보이고 밑에 거. 이거는 상관없고요. 리스트는 상관없고요. 요게 지금 연결이 돼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는 연결이 된 거고. 그거 잘 보여요. 네.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기 메뉴에 보면 위에 메뉴 중에 보기 메뉴 있고 그다음에 눌러보시면 컬렉션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네. 요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컬렉션 1이라는 걸 보이고요. 네네. 컬렉션 1에 리스트라는 게 생성이 되나요? 리스트가 안 보여요. 여기가 안 보이세요? 네. 보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트리뷰에서 브라우저 맨 위가 브라우저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잠시만요. 네. 네. 이 브라우저 스크린을 클릭을 하시고 화면 상단에 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앱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앱이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스크롤 롤다운해서 리스트는 보이죠? 네. 이거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주문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버튼이 동작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요 X 창을 닫아서 창을 닫고요. 네. 그리고 다시 아까 보기 메뉴에 컬렉션 들어가 보시면 요 리스트라는 항목이 하나 생겨야 되거든요. 그 리스트라는 항목이 안 생기고 컬렉션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컬렉션 1을 클릭하면 이렇게 저처럼 요 항목들이 보이나요? 아니요, 그냥 제목만 나와 있고 항목들이 안 보여요. 그래요? 한번 혹시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요거 아까 그 앱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여기 주문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잠깐만요. 이 값을 잘못 복사하셨어요. 이게 지금 보면 랩을 잘못 선택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넣어드릴게요. 명령어. 여기 어디? 잘못 넣었구나. 네. 네. 한번 수정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닫고 보기 컬렉션. 이제 나오네. 네, 그쵸. 네. 명령 좀 앞서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파워 핸즈온 랩에서 여기 보시면
왼쪽 트리뷰에 파워 S6 1에 저희가 지금 한 게 굿즈 조회 화면 만들기 요거 하고 있거든요. 여기 네. 지금 컨텐츠 클릭하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5번까지 끝냈고요. 그러면 아까 리스트 확인되는 거 확인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여기 화면이 요거 말고 화면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여기 브라우저 스크린 1 말고 밑에 보면 디테일 스크린 1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게 아까 그 주문 목록을 띄웠을 때 그 세부 목록을 클릭하면 요 목록이 표시되거든요. 상세값이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지금 삭제 버튼도 있고 편집 버튼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앱 사용자들이 사실 이거를 항목을 삭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 값들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 편집 버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인 안지민만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용자들은 편집을 못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속성값을 바꿔줄 건데 이거를 안지민이 들어갈 때는 표시를 해주고 다른 사용자들이 들어갈 때는 숨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속성은 클릭이 아니라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함수에 대한 정의를 onSelect이 아니라 항목을 쭉 내려보시면 visible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은 true에서 표시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visible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요 명령을 카피를 하셔가지고 7번에 있는 아까 그 카피하셨던 명령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셔서 명령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메일 주소가 안지민, 관리자가 들어올 때만 화면에 true로 해서 표시가 되고 if문을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 표시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그 실제 안지민의 이 이메일 계정 정보를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tenant on microsoft.com 된 거를 실제 아까 만들어 주셨던 계정에 대한 테넌트 정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PL900 랩10 on microsoft.com인데 요거에 대한 안지민 계정 정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놨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텍스트를 하나 띄워가지고 요거를 해놓는 게 편한 게 이걸 계속 복사할 일이 많아서 예. 한 장 아예 메모장에다 이렇게 띄워놓는 게 편하세요. 디테일 스크린. 그러면 디테일 스크린 아이콘.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좀 잘 안 되시면 여기 트리뷰에서 디테일 스크린 1의 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안에 상세 정보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가 아이콘 에디트 1이에요. 네. 네, 오늘 선택을 하시고 요 항목은 뷰 항목은 원클릭이 아니라 비저블로 해주시고 그리고 비저블을 했을 때 명령어가 이제 여기 fx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를 if user.emai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저 이메일 주소를 받아오는데 그 메일 값이 요 안지민 관리자 계정이면 true면 그러니까 맞으면 true 그러니까 그 편집 아이콘을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숨겨라 그 뜻이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안지민으로 들어갔으니까 보여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거 휴지통 아이콘 이거는 사실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지민 경우에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아예 숨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7번 항목까지 하신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휴지통 아이콘이 아이콘 딜리트 1이에요. 요걸 선택을 하시고 얘도 화면에 표시되는 값이니까 요 명령에 대한 부분을 드롭다운 눌러서 비집을 해서 값이 true가 아니라 false로 숨겨버리게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상하네. 아니면 이 아이콘 디지트 1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상에 보시면 이 오른쪽 끝에 아이콘이라는 이 화살표가 있어요. 속성창을 이렇게 눌러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기에 표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아마 켜기 돼 있을 텐데 요거를 끄기로 해놓으시면 돼요. 이게 계정을 제가 처음 만들 때 지민을 그냥 이게 네이밍이 좀 달라서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아 갖고요. 지금 그러시면 계정명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 프로필 계정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요 계정 정보명이 나오거든요. 지민으로 수정을 했는데 제가 네. 지민으로 이름만 넣어놔서 근데 왜 안 보이지? 아이콘이. 뒤에 그 도메인명, 테넌트 도메인명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샘플로 드린 거는 제 거가 온 마이크로소프트 앞에 입력해 주신 답 있죠. 테넌트. 그게 맞아야 돼요. 그게 아마 안 맞아서 그렇죠. 네. 됐나요? 예, 이제 보이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7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 실제 상세에서 화면을 보면 이제 아이템 이름을 나오고 그다음에 인덱스 타이틀 번호 나오고 가격 나오고 수량 나왔는데 승인 필요 요청이 보면 need offer에서 has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기 좋게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 디테일 폼 왼쪽에서 이 트리뷰에서 디테일 폼을 선택을 하시고 잠시만요. 디테일 폼을 선택을 하시고 요 오른쪽에 저처럼 요 표시 트리뷰가 나오나요? 혹시 안 나오시면 여기 요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누르면 나오거든요. 네, 나옵니다. 네, 여기에 요 데이터 원본 나오고 필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필드 편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해보면 각각 요 항목의 필드에 대한 속성값을 여기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need approv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은 설정 해질 보기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눌러서 텍스트 보기로 바꿔놓을게요. 텍스트 보기로 바꿔놓으면 이제 true, false 값으로 나타나서 이걸 저희가 좀 더 예쁘게 하려면 예, 아니오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또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니까 우선 그냥 기본으로 그냥 false로 표시하게끔 해놓을게요. 네.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이제 굿즈 조회 화면 편집까지는 끝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거를 주문하는 화면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홈 메뉴로 가셔가지고 새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빈 화면을 하나 만들게요. 비어 인슨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빈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 스크린 1이라는 빈 창으로 하나 뜰 거예요. 됐나요? 여기 홈 메뉴에서 새 화면에 비어 있음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핸드온 랩이 좀 눈에 안 들어오죠, 글씨가. 네, 잘. 그죠? 네.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빈 창이 하나 딱 추가가 되고 그게 스크린 1이라는 걸로 이제 추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만들고 싶은 메뉴를 다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만들고. 네. 홈에 새 화면에 비어 있음. 네,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뜨고 왼쪽에 트리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스크린 1으로 뜰 거고 만약에 하나 만들었다 또 지워버렸으면 스크린 2, 3 이렇게 이름을 바뀔 수 있어요. 예. 네, 되어 있으면 이제 빈 창이 하나 떼고 요거를 저희는 이제 주문할 수 있는 이런 주문 표시 창으로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할 거냐면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화면에 뭔가 글씨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삽입 메뉴에서 레이블, 그냥 요거는 표시예요. 그냥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레이블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텍스트가 하나 입력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 우리는 주문 입력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표시해 줄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너무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텍스트 맞춤을 가운데로 맞추고 색상도 배경 색상도 좀 다른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보여질 거냐면 이 주문 아이템하고 개수를 받아서 주문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삽입에 레이블을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사이즈를 좀 조정하셔서요. 요거의 이름은 주문 아이템, 상품명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삽입에 레이블을 클릭하셔서 여기에는 숫자 몇 개를 입력할 건지 개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요 굿즈 신청 화면에 1번까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주문 아이템은 아까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리스트에서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추가 아니라 텍스트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메뉴에 보시면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입력에서 드롭다운 식으로 받아올게요. 그래서 드롭다운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드롭다운에 대한 메뉴가 뜨고요. 이게 드롭다운 1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추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아이템은 지금은 드롭다운 샘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이 리스트를 이 아이템 네임에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명령줄에서 직접 카피를 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명령을 list.item, 이 리스트는 아까 아이템 네임에서 가져오겠다. 여기 저희가 데이터 테이블이 아까 쉐어포인트 데이터 테이블하고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이템 네임 칼럼에 있는 값을 쭉 당겨오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개수 같은 경우에는 드롭다운이 아니라 바로 입력해 주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부분은 직접 텍스트로 입력하는 걸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텍스트 입력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사이즈를 화면에 좀 보기 좋게 맞춰 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텍스트 인풋 1으로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개수는 지금 기본은 이게 우리는 숫자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성에 대한 기본 형식을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로 바꿔놓을게요. 요거는 핸즈온 랩에 설명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숫자로 바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 해놓으면 문자열들이 들어와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처리해놓고 화면에 표시될 때 기본 값은 그냥 0으로 먼저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딱 이제 기본 주문 입력 창까지는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네,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화면을 보다 보면 막 이렇게 눌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선택해 놓은 거를 초기화하는 버튼을 하나 먼저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뭔가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삽입에서 단추를 클릭을 해서 단추를 초기화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단추 이 디스플레이 네임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바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속성창에서 요 텍스트에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변경을 해놓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클릭했을 때 실제로 위에서 있는 입력됐던 값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동작은 on select을 했을 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성 값은 여기서 기본으로 된 on select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명령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위에 텀블러 아이템 개수 2 해서 요게 각각이 드롭다운 1,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1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들어온 값을 다 리셋 시킬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버튼 3에 on select 했을 때 동작하는 방법은 리셋을 하는데 먼저 드롭다운 1을 리셋을 하고 그리고 명령이 하나 끝나면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야지 그 명령이 끝나거든요. 세미콜론 붙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 리셋 해서 텍스트 인풋 1도 리셋을 해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요 카피 하셔가지고 명령을 집어넣으셔도 돼요. 여기 하면 이제 명령에 대한 부분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Alt 키를 눌러서 여기서 직접 데모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 플레이 버튼 미리 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초기화를 눌러보면 다시 리셋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나요? 네. 예. 할 일이 많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굿즈 그 화면 보고, 그 다음에 신청 화면을 만드는 아주 기본까지는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이 메뉴를 가려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 화면에서 주문을 눌렀을 때 우리가 만든 이 스크린 1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브라우저 스크린 1의 주문 버튼하고 두 번째 만든 요 버튼을 연결해 주는 걸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화면의 트리뷰에서 요거를 브라우저 스크린 1으로 옮기세요. 옮겨서 요 주문을 클릭해 보시면 버튼 2가 선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름은 버튼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이름은 바꿀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데모라서 이름을 그냥 이렇게 주는데 실제로 코딩을 하실 때는 이름을 자기가 알 수 있는 쉬운 이름으로 변수 네임을 바꿔놓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뭐 오더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아까 해놓았던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on select를 했을 때 클리어 콜렉션을 초기를 한 다음에 명령이 하나 끝났으니까 세미콜론을 붙이고 그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아까 새로 만든 스크린으로 가라. 그래서 내비게이트 인 1. 그래서 요 이름은 바뀔 수도 있어요. 요 이름은 만약에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스크린 1이 아니라 스크린 2, 3라 그러면 스크린 2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맵에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카피해서 쓰셔도 되세요.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는 자기 걸로 맞춰놔야 되는데 아마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PL900 굿즈 리스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바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레이 버튼 누르셔도 되는데 플레이 버튼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문을 클릭을 해보면 아까 그 명령으로 넘어가고 초기화를 해보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아주 기본적인 이제 기본 주문까지 초기 화면까지는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보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한번 할게요. 사실 맨 처음에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장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 거고 클라우드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라우드로 해야지 내 테넌트 내에 있는 같은 사용자를 다 쓸 수 있는 거고 이 컴퓨터에는 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클라우드로 해주시고요. 앱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EPL 00 굿즈 앱2라고 입력해놓을게요. 하고 저장해 주시면 이제 기본 앱 하나를 이제 만드신 거세요. 이제 화면 보이고 주문 버튼까지 이제 만들어 놓으실 거세요. 그래서 아직은 이거를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공유를 할 필요는 없고 저장만 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요 굿즈 신청 화면에서 요 굿즈 신청 화면 생성 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예, 이제 반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 오토메이트. 이제 이 껍데기는 만들어 놨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까 요 주문을 눌렀을 때 아직 주문 버튼 누르진 않았는데 나중에 주문 버튼 누르면 실제 이게 쉐어포인트하고 연결해가지고 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쉐어포인트에다가 숫자만큼 또 갖고 와서 삭제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해주는 작업은 실제 플로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